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경제 공부에 모든 열정을 쏟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경제위기 전 단계로 과도기 상황이라서 달러와 금과 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지만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ETF 펀드로 올인해서 최고의 수익을 거두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주식이나 펀드를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위기 시에는 최고의 수익 창출 코스가 바로 주식이나 펀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야 2배지만 이것은 3배 또는 5배, 10배, 심지어는 20배까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금융위기 반드시 온다. 5가지 준비로 왕부자 되자. 이게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IMF 때, 그리고 닷컴 버블 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때 일반 서민들 중에서 부자 된 사람들이 아주 많고요. 그 다음 증권, 특히 펀드에 투자해서 아주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위기, 지금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활용하겠습니까? 이 속에 빨려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왕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이거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아니, 금융위기다 하고 준비 떵 하면 누가 준비 안 하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금융위기 가능성이 10%만 되더라도요, 현금을 준비하는 게 좋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지금은 부동산 집값도 엄청 치고 올랐잖아요. 솔직히 팔아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쪄서.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도 자산이 많이 이렇게 불어난 상황이라 현금 확보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든 또는 터지지 않든 간에 유효한 방법이에요. 결코 원화라든가 혹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리스크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원화나 달러 등 금융위기 시에 곧바로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확보, 이게 가장 생명줄이 되겠죠. 금융위기에 현금은 다다익선입니다. 당연해요. 돈이 많을수록 돈을 법니다. 부동산 포함 총 자본은 40% 이상인 게 좋아요. 부동산에 뭐 100%가 묶여있거나 80% 묶여있거나 이건 꽝입니다. 꽝. 부동산 비중은요, 적을수록 좋아요. 차라리 무주택자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자, 그래서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해라. 세 번째, 준 금융위기 시에는 달러나 원화, 금과 은을 보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준 금융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정상적 평상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융위기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 바로 지금이 준 금융위기 상태인데, 이럴 때는 달러, 금과 은, 바로 이렇게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고요. 정말 금융위기가 터질 때는 그런 거 잡으면 안 돼요. 뭐 달러 잡아봤자 몇 배나 가겠어요. 배도 못 가지. 뭐 금이나 은 잡아서 얼마나 가겠어요. 그쵸? 자, 이때는 무조건 ETF로 질러야죠. 금융위기 시의 현금은 가족의 목숨줄이자 왕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평상시에는 투자보다 저축이 안전하며 위기 시에는 투자를 해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현금 확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ETF 인버스와 레버리지에 올인한다. 자,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걸 저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금리가 얼마나 된다고 저축을 합니까? 우선은 저축해야죠. 우선은. 자, 터지면 이렇게 하십시오. 코스피 폭락장 대략 뭐 이거 원칙은 없지만 제 기준으로 1700대입니다. 대충 1799, 1700대로 코스피가 곤두박질 치면 이건 아주 강력한 금융위기의 시그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ETF 인버스, 그때는 이제 하락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죠. 곱하기 1, 곱하기 2 순으로 올인하면 됩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요. 자, 펀드의 장점이 뭡니까? 바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실 조금 봐도 괜찮아요. 그러다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또 넣는 거고요. 자, 순발력이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거예요, 펀드가. 두 번째, 코스피 폭등장
이번에는 반대로 폭등장에는 1100, 1100까지 아마 떨어졌다. 1000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1100까지 올라왔다. 이거 상승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ETF 인덱스에 곱하기 1 곱하기 2 순으로 이번에 거꾸로 올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금위기 상황에서 달러, 금과 은 투자보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금위기 상황에서는 이거 몇 배 못 가요. 당연히 ETF에 집중하라. 잊지 마세요. 코스피와 해외 ETF 폭락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갈아탑니다. 코스피가 항상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떨어지고 가장 먼저 올라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떨어진 우리나라가 거의 1000 정도 가면 뭐 800이든 어쨌든 다른 좀 덜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면 아마 차익이 클 거예요.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회복할 거예요. 그럼 늦게 회복하는 것들 딱 판단해서 잡으면 됩니다. 자, 코스피와 해외 ETF 폭락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갈아타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코스피가 2000대로 회복되면 낙폭이 큰 서울 아파트를 잡는다. 이제 코스피 2000까지 가는데 무슨 이제 뭐 2500을 가든 3000을 가든 이제 펀드는 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아직 회복도 못한 부동산이 많을 거예요. 자, 가장 많이 빠진 금매 부동산 위주로 잡으면 돈을 벌겠죠. 자,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 폭락장과 폭등장 각각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기본적인 경제 공부를 하고요. 아주 최소한의 공부만 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의 주가 지수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물론 주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블루칩, 뭐 코스닥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 심리 조절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돈을 더 번다고 할지라도 주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펀드에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안전자산인 달러, 금과 은에 대하여 익히고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이제 달러, 금, 은 매일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냥 아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구나. 고점은 이 정도고 저점은 이 정도구나. 자, 외국인 또는 기관이 사고 파는구나. 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기초서적. 책 많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초서적 한 권 정도? 특히 금융이 관련된 서적. 뭐 책을 안 읽어도 좋아요.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좀 파악을 해도 돼요. 대응 방법을 익히면 됩니다. 감각을 익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세 번째, 코스피, 상해종합, 홍콩, H, 니케이, 대만 각권, 미국 다우, 나스닥. 이 정도만 파악을 하세요. 지수만. 뭐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고요. 지수만. 아, 지금 이 정도 하는구나. 얘가 이러니까 얘는 이 정도 가는구나. 이 정도. 국가별 지수 변동성을 파악하고요. 최소한의 흐름을 익힌다. 지금 미국 지수가 잘 가고 있고 상해 종합지수는 헤매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익힐 수가 있어요. 증시 흐름은요. 잘 알아두세요. 지금 아시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유럽. 이제 아시아 끝났으니까 지금 유럽 지금 개장했어요. 그리고 밤 한 10시 정도 되면 미국. 그 다음날 또 아시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날 미국 걸 보면 이제 아시아가 대충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걸 보면 유럽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유럽 거 보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보면 코스피 지수 뭐 1년, 3년, 10년 일봉, 주봉, 월봉이 클릭해 보세요. 자, 주로 1년하고 10년 정도 많이 보시면 되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흐름이죠. 네 번째, 서울과 유망한 부동산 폭락한 곳을 계속 관망하자. 자, 여러분들 갑자기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미가 급해갖고 보자마자 사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결단력이 아닙니다. 우매한 거지. 무모하고.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말 피가 끓더라도 지금 집을 잡고 싶어서 피가 끓더라도 지금 상투 맞잖아요. 지금부터 좀 알아두세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연봉이 세다고 해서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도 과감하게 집 잡는데 남들 지금 4억에서 8억, 9억 뛴 것들 잡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자, 아무튼 평상시 좀 알아두세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분야 그런 것들 이름하고 시세 정도만 보세요. ETF 레버리지 투자가 마무리되면요. 과감하게 하락폭이 큰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죠. 평상시에 조금씩 익혀놨으면 아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 이거 감각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호갱 너노라든가 뭐 많잖아요. 닥터아파트라든가 또는 네이버 아주 사이트 좋은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에 맞게 투자하되 특히 갭 투자가 좋아요.
하락장에는 갭 투자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채 매수 시에는 똘똘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 채 매수 시에는요, 소형 아파트가 이깁니다. 그리고 설령 하락장에 강남권의 똘똘한 아파트 그 한 채 잡을 거라면요,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 여러 채 갭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수익이 높아요. 2배 높냐고요? 천만에요. 보통 최소 5배 아니면 10배 높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금액상으로 똘똘한 아파트는 소형 여러 채를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5번째,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하락장에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언제 활용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일반인들은 하락장에는 움츠러들어가지고 대출도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꼭지장에서는 대출 받으면 안 돼요. 자, 여기 아파트가 있네요. 자, 5번째, 이제 제가 말했던 이 4가지에서 이걸 따져야 돼요. 기회비용을 따져서 효율적으로 갈아탄다. 보통 우리가 갈아타기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만 갈아타기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기회비용은 이쪽으로 갔을 때 내가 더 얼마를 더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흐름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달러와 금, 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ETF로 가야겠죠. 근데 ETF가 이제 끝나가요. 쉽게 말해서 다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알아봐야겠죠. 이처럼 자, 분야를 넘나드는 투자가 필요하다. 2번째, 달러, 금과 은, 이게 또 금융위기 발생 시에 ETF 인버스로 전환해서 수익을 높여야 한다. 방금 얘기해 줬던 거하고 비슷하죠. 자, ETF 인버스와 ETF 인덱스 레버리지, 이것도 갈아타기 하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치면 하락장에 투자했던 인버스를 상승장 인덱스, 이제 레버리지 쪽으로 갈아타야겠죠. 그러려면 타이밍을 잘 잡고, 아마 제 방송을 보면 놓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큰 줄기는 다 맞을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째, 내 집을 반토막에 팔고요. 자, 보통 안 팔리니까 내 걸 못 파는 경우가 많죠. 하락장에 2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 집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갈아탈 엄두를 못 내요. 겁이 나니까. 그리고 너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걸로 갈아탈 생각을 못 합니다. 저게 더 떨어질까봐. 2번째는 내 거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야. 왜 안 팔려요? 아예 반토막으로 팔아보세요. 그리고 반토막 떨어진 더 좋은 아파트를 미리 염두에 두고요. 내 거 반토막으로 던져버리고요. 반토막 떨어지는 훨씬 더 좋은 아파트, 얘가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갈아타야죠. 내 것은 손실을 안 보려고 하고 조금 보려고 하고 적은 반 이득을 얻으려고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많이 떨어진 것은 재밌는 게 많이 회복도 하고 또 회복한 다음에 더 많이 뛰어요. 단순히 회복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뛸 때 더 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경제 위기 시에는 저축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투자해야 부자가 된다. 지금은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나 금과 은에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평상시 그냥 코스피도 한 2200, 300 하고 전반적으로 안전할 때는 펀드라든가 웬만하면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죠. 또 달러 그런 것도 뭐 별로죠. 저금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위기시는 달라요. 위기시는 최고 우선이에요. 누구다? 펀드입니다. 잊지 마세요. 왼쪽 보면 여러 가지. 자, 이 여러 가지로 갈아타기, 기회비용을 살려라.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 내용. 금융위기가 오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상당수. 제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렇죠. 실제로 끔찍해요. 여러분들 만약 금융위기가 터져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터지면 당연히 큰 문제고, 일본이 터지든 또는 중국이 터지든 뭐 미국이 터지든 뭐 유럽에서 굵직한 나라가 터지든 아마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이 치고 내려갈 거예요. 그게 금융위기예요. 그리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면 정말로 돈이 궁해요. 아마 길바닥에 누축자들 많을 거고요. 빚도 못 받고 빚 빌려가지고 아예 채무 이렇게 신용불량자 되고요.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아이들 학비도 못 내서 정말. 근데 그걸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거지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중산층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경우가 허다한 게 바로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먼저 위험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고, 2번째 위험 준비가 끝났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건 소극적 준비고 적극적 준비를 해야죠. 최대한으로 현금을 보유한 다음에 위기에서 내가 투자했을 때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돈 버는 사람들은요,
금융 자본가들이 법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게. 세 번째, 대중들은 주식과 부동산 반토막 매수할 엄두를 내지 못해요. 돈이 얼마가 있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실에 충실하는 우울을 범합니다. 물론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 이렇게 현실에 충실해가지고 언제 돈을 벌겠어요? 그 금융위기 때, 그 황금 같은 기회에. 2배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5배나 10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국가가 특히 선진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 망하지 않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자, 6.25 전쟁 이후에 과연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인 나라가 망한 나라 있나요? 전 세계에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왜? 바이러스 같아요, 그게. 만약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다기보다도 아주 곤두박질 쳤어요. 그럼 우리나라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마 중국도 전염되고 일본도 전염되고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유로존 국가들이 그러잖아요. 그리스, 스페인 위태로우니까 살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부자 국가 혹은 부자들이 금융위기를 통하여 큰 돈을 번다. 이게 그래서 음모론이 나와요. 일부러 금융위기를 일으킨다. 이것도 상당히 유력한 설입니다. 뭐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어찌됐거나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는 터지니까 돈이 없고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몇 년 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준 금융위기에는 달러, 금과 은 투자가 좋다고 했죠. 근데 금융위기 시는 ETF 투자해라. 금융위기 준비 없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불구덩이지만 사전에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의 계단. 부동산 비중을 줄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된다. 이제 금융위기 경고. 러우지웨이, 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 금융 시스템은 크게 왜곡됐다. 중국 지금 가능성 높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선진국에서 과도한 레버지를 통해서 신흥국으로 전이됐지만 이제는 금융위기는 신흥국의 부지기가 반대로 선진국으로 퍼진다.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터질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소로스 회장이 달러가 급등하는 와중에 신흥시장의 자본이 이탈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신흥시장으로 크게는 분류가 돼요.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꼭 터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나라들 때문에 선진국이 터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여기서 에릭 놀랜드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 사람은요, 한국의 주요 리스크가 많다. 금융위기, 제2의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 경고했고요.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금융안전보고서에 세계 금융 시스템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뉴스 기사를 쳐보면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금융위기 전후에 신용 증가율과 GDP 변화 패턴, 여기 보시면 항상 좋아요, 이렇게 전에는. 근데 이 빨간 선, 금융위기 터지면 완전 몰락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GDP 변화 계속 올라가다가 급추락합니다. 지금 미국 주가를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추락했는데 지금 미국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왠지 불안한 상황이에요. 금융위기 코스피. 자,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IMF 때입니다. 97년 506 갔던 코스피 지수가 280까지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또 올라간 거 보세요. 280이 1000까지 됐네요. 거의 4배네, 4배. 그냥 곱하기 2자리로 가면 8배가 되겠죠? 자, 이것도, 자, 카드 대란, IT 버블 때 1000 넘었던 게 468, 거의 배 이상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갑니다. 자, 468짜리가 2000까지 갔네요. 4배 갔네요, 4배. 그 다음, 미국발 금융위기 2000에서 또 얼마까지 떨어지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938까지 떨어졌네요. 거의 배 떨어졌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건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 다 쳐볼게요. 이거. 자, 원달러 환율을 볼까요?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이제 물론 달러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800에서 2,000원짜리까지 갔고, 이거 아주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지금 보면 이제 거의 한 1,000원짜리까지 안착됐다가 1,500까지 치고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지금 좀 안착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달러는 보세요. 이제 이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변동률이 지금 1,200이기 때문에 뭐 2,000까지 또 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1,600, 그러니까 400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주가는 반토막 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주가는 곱하기 2,
올라가는 거 먹고 내려가는 거 먹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그래서 달러나 금은보다 ETF 펀드로 투자해라. 어디가 터지든 연쇄 폭발입니다. 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터지든 일본이 터지든 뭐 서로 연결돼서 연쇄 폭발이고 다 금융위기예요. 신흥국 또는 이후에 유력한 나라가 터지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게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금수저입니다. 흑수저입니다. 나는 흑수저니까 뭐 비빌 언덕도 없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 나는 금수저니까 계속 잘 될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확률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이걸 완전히 이렇게 뒤섞어 버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생각의 차이? 바로 금융위기라는 묘약이 될 수 있고 또는 악마가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지만 사람들은 항상 설마 이번에는 운운하면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회는 꽉 붙잡아서 빈곤을 탈출하고요. 왕부자가 되십시오.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일은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